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사람의 이현진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아주 잘하고 또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그 인기 강사들 보면요, 확실히 뭔가 다르죠. 오늘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3인의 강사 중에 한 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스타 강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울산 분이세요. MCS 교육센터의 송인옥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3인의 강사. 늦었지만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제가 오히려 영광이고요. 자, 위에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 33명을 이제 딱 모은 건데 어떤 분들이 함께 선정됐나요? 송 대표님과 함께. 기라성 같은 32분의 강사님과 네. 제가 함께 하게 됐는데 공병호 박사님 아시죠? 네. 그래서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성장통이라는 이런 책들을 쓰셔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고요. 그렇죠. 그분도 계시고 황수환 박사님 아시죠? 네네. 신바람 강의로 대한민국을 흔들었었죠. 네. 지금은 연세대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과 네. 윤은기 박사님이시라고 네.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는 스타 강사 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세 분의 강의를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확실히 이 청중을 이렇게 흡인한다 그럴까? 그런 분들이 많고요. 또 이렇게 재밌으세요, 대부분들. 말씀을 너무 또 재밌게 잘하시고. 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반열에 올라 계신 송인옥 대표님. 그러면 우리 송 대표님은 어떤 분야의 강사라고 시청자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려야 될까요? 처음에 제가 시작한 강의는 친절 서비스 위주로 강의를 친절 했었습니다. 서비스. 네.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를 좀 높이는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울산에는 기업이 많다 보니 기업의 니즈에 의해서 기업에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어떤 것들을 강의하시나요? 기업에 나가시면? 기업에 가면 이제 소통 관련, 변화와 혁신, 계층별 팔로업 교육, 그리고 뭐 신입사원 교육, 그리고 대학이나 이런 데 가면은 취업 면접 이미지 메이킹, 취업 캠프, 주부 교환 강좌나 행복 특강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재. 많이 하네요. 자, 이제 보통 이제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 걸 보면 최근에 이제 뭐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뭘 요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의 그렇습니다. 트렌드는 어떤가요? 지금 트렌드도 강의 트렌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변화와 혁신 교육이 주를 이뤘다고 하면 뭔가 이제 고정된 관습이나 관행들을 좀 탈피하는 것들. 네네. 굉장히 혁신을 요구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조직 간의 어떤 소통, 계층 간의 소통 이런 것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결국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인간관계라든지 인성 이런 부분은 항상 변하지 않고 어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딱 봐도 이 강사의 포스가 잘 느껴지거든요.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습니까? 네, 처음부터 이런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주부였고. 주부셨어요? 네네. 네. 또 기업체 안에서 강의를 하는 지도장이라는 그런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방문 예절 에티켓이라는 이런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 교육을 하다가 어느 날 강의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본격적으로? 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대타 강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의를 펑크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강의에 대타로 들어가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죠. 기회가 딱 왔네요, 그때. 네, 그때는 그 비즈니스 저는 강의를 했고 이 펑크난 강의는 친절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 부분에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반응은 다행히도 좋았습니다. 창업을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자신감도 없었고 동생이 학원을 해서 거기 더부살이를 좀 하다가 이걸 좀 체계적으로 일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센터 안에 여성종합 지원센터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여성 창업을 하시는 이 시설이 있었습니다. 보육을 해주는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직원들을 데리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 창업은 1인 기업으로, 1인 기업으로. 혼자 창업을 하게 됐죠. 지금은 이제 뭐 1인 기업들 이렇게 생소하지 않은데
한 10년 전만 해도 되게 좀 생소하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굉장히 생소했고요. 이 창업자에게 어떤 지원한 시스템도 많이 부족했는데 요즘에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에 가면 우리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지원 제도나 이런 게 굉장히 확대가 돼서 홀로서기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보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어렵게 1인 기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뭐 처음에야 강사 송인옥에 대해서 뭐 잘 모를 거고 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파해 가셨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큰 꿈을 안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것을 공감을 좀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힘든 부분에 강의를 처음에 썩 잘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또 주변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죠. 또 어떻게 알려 나가셨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는 날이 여러 날 되다가 네. 이렇게만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명함과 프로필을 만들어서 기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부렸군요, 이제. 제 강의를 한번 들어봐 달라. 네. 월드컵을 앞두고 있으니 그때 자원봉사자를 굉장히 모집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재능기부라는 말이 있었는데 예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봉사를 강의를 하겠다. 돈을 받지 않고 하겠다. 그래도 반응이 안 좋았는데 다행히 뿌려진 명함 안에 네. 동사무소에서 하나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의가 반응이 좋았었어요.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시작을 있죠. 하셨군요. 이게 친절교육 쪽을 좀 하시다가 네네. 이제 기업들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이를테면 단순한 이제 친절교육이 아니고 네. 좀 더 넓은 뭐 소통 네네. 또는 뭐 이런 것들 강의는 언제부터 이렇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된 건 맞는데요. 제가 이제 소통 관련이나 기업에 이렇게 한두 번 나갔던 교육이 기업에도 이 맞춤형 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제가 그 기업에 갈 때 그냥 이렇게 CS 교육이나 니즈에 의한 걸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뭐 주유소 같은 데 가보셨죠? 네. 주유소 가면 왜 리본이 예쁘게 달려 있잖아요. 네. SK 주유소 네네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리본의 각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왜 기울어져 있는지 SK 직원들조차도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이유가 많으세요. 있습니까? 근데 그 기울어진 각도가 나비가 비상을 하기 전에 직전에 그 각도가 고각도가 비상을 하기 직전의 각도라고 하네요. 야, 29.4도인가요? 네. 그래서 더 큰 글로벌한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갈 때는 그 해당 기업에 맞는 어떤 팁을 제가 찾아서 키워드를 파악해서 오프닝을 해드리고 했더니 굉장히 맞춤형 교육이고 정성 들여왔다. 이렇게 해서 기업 교육이 이렇게 아름아름 소개로 확대가 된 공부도 것 굉장히 같습니다.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와 자기 개발을 늘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늘상 생활에서 팁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기도 하고 또 그렇군요. 감성을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뭐 시집도 많이 봐야 되고 뭐 그날의 신문을 물론 봐야 되고요. 예. 그렇군요. 자, 1인 기업으로 10년 전에 동사무소 강의를 시작해서 10년 만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 강사가 되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33분하고 함께 책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멘토 이야기라는 멘토 책인데요. 이야기. 지금도 네. 저기 서점 가면 살 수 있나요? 네, 서점에 나와 그렇군요. 있습니다. 멘토 이야기. 네. 네. 우리 송 대표께서는 어떤 그 중에서 어떤 분야에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제가 쓴 거는 3F 세 가지 방문을 실천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제목으로 3F 세 가지 방문. 네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3F라는 것은요, from I, from now, from small 해가지고요. 네.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작은 것부터 것부터. 실천에 옮겨보자라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방문인데요. 입을 방문하고, 손을 방문하고, 발을 방문하고, 입을 방문한다 하면 입을 방문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 조직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인사는 무조건 내가 먼저 한번 해보자. 말을 하더라도 칭찬 같은 걸 하자. 고음을 바른 말 하자. 네. 이런 거고요. 예. 손을 방문한다는 것은 격려를 많이 해주자. 화이팅 해주자. 뭐 이런 손 방문 안아주자. 이런 거고요. 발 방문은 이제 솔선수범하자. 발로 뛰면서. 움직이자.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행복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거든요. 행복은 세이크로바나 네이크로바 꽃말 아십니까? 자꾸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 세잎
네잎클로바는 행운이라고 행운이, 해서 네, 많이 네. 보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세잎클로바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그 행운을 찾으려고 세잎클로바 행복을 다 밟아버리면서 가거든요. 이렇게 행복은 우리 앞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말씀도 이렇게 잘 만들어내세요.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이제 이런저런 이 공로로 제가 이제 상도 받으셨다고. 어떤 상 받으셨어요? 울산이 공업도시 50주년이라고 해서 울산에 공업도시가 되기까지 공을 세운 사람들을 모아서 상을 주는 일이 있었어요. 받으셨군요. 네. 거기에서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지만 울산의 기업이나 기관에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 큰 울산을 만드는데 너도 공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걸 뭐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송민옥 대표의 강의를 들은 사람 몇 명쯤 될까요? 그걸 제가 이렇게 이제 스타 강사 이런 반열에 오를 줄은 몰랐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는 강의 나간 횟수부터 이렇게 적어보라고 나중에 출판을 하거나 너의 업적이 될 건데 네네. 저는 그때는 뭐 주먹구구시고 했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본인도 아직 얼마나 했을까? 네. 네. 몇 화개라도 한번 이렇게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다 이런 거 어떨까요? 거의 매일 강의를 하니까요. 1년에 한 300번 하셨다고 치고 뭐 한 수천만 하셨네요. 네. 그러고 보면. 네, 알겠습니다. 자, 도대체 강의를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스타 강사가 됐을까? 이제 궁금하거든요. 왜 당연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송인옥 대표를 찾으시니까 또 가셔서 강의를 하실 건데 보통 이제 이런 질문하면 이제 본인 자랑 같아서 좀 쑥스러워하시긴 합니다만은 송인옥 대표의 인기 비결은 뭡니까?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기의 비결이라기보다 좀 다른 사람보다 물론 다들 연구하시겠지만 네. 저만의 어떤 필살기? 예. 저만의 어떤 그런 강의 오프닝 방법? 이런 것 예전에는 강의가 이렇게 전달만 되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하세요. 근데 청중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고 같이 소통을 하고 같이 좀 움직여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단에 딱 서게 되면 서자마자 몇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하는 걸 들을까? 네. 움직여줄까? 예,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보게 만드는 거예요. 강의 시작하기 그렇군요. 전에. 예. 뭐 매너 박수를 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OX 이런 퀴즈를 내서 동참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내 강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반응을 보면 또 이게 오늘 강의가 어떻게 풀리겠다 이런 것들도 좀 하시는군요. 네네. 근데 그런 OX 퀴즈가 좀 이 방송처럼 재밌게 좀 가벼운 걸로 오프닝을 하게 됐죠. 자, 이 강의를 딱 하실 때 제일 오늘 강의 참 잘 안 되겠다는 건 어떤 특별한 어떤 연령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제일 말 안 듣습니까? 강의 같은 거 하면. 방송이라서 그 계층을 말씀하면서 곤란한데 특별한 계층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층이 있고 왜 그럼 그분들은 되게 강의하시기가 힘드세요? 일단 자요? 그렇지는 않은데 강의가 이미 알고 있는 뭐 친절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특히 CS 교육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오픈마인드가 처음에 좀 어렵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고위공직자 뭐 이런 분들 네. 자기가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조금 힘들어하세요. 잘 안 움직이시려고 그러고. 그렇군요. 자, 아까도 이제 필살기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이제 탑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또 부담감도 더 커지고 책임감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에 본인이 이제 한 10년 되셨는데 내가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강의를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서비스 쪽의 전반적인 교육은 제가 좀 다 잘 아우르고 있는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어떤 협상,
갈등 관리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깊숙하게 좀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심리적인 요거는 조금 깊숙한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런 부분까지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좀 더. 네. 보통은 이제 한 10년 정도 하시면 뭐 유학을 가신다든가 이렇게 또 자기 재충전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시기들을 고민하실 것 같긴 한데 송 대표는 어떠세요? 저 역시 마음은 이제 유학도 한번 가보고 싶고 공부도 좀 더 하고 싶은데 워낙 불러주는 데가 많아서. 예, 또 이런 게 다른 일하고 달라서 불러줄 때 얼른 달려가야 이렇게 맥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게 어떤 휴식, 재충전의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또 이렇게 재충전해서 오면 되는데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서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에 좀 더 강의를 좀 이끌어 가 보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궁금한 게요. 시청자들 아마 궁금할 거예요. 강의 한 번 나가면 얼마 받나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대한민국 스타 강사들은 얼마 받나요? 말씀을 드릴까요? 예전에 제가 봉사 강의 네. 갈 때는요, 물론 봉사였고요. 그 이후에 강의료를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쪽에서 물어봤어요. 네. 저는 강의료를 얼마 받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뭐 거기 예산대로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5만 원도 주시고 7만 원도 주시고 처음에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네, 거기에 뭐 한 100배 이상 많이 받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특별히 좀 기억이 나는 강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강의들이 좀 특별히 지금 되돌아보시면 기억에 특히 남으시는지요? 네. 크게 두 가지 부분. 하나는 강의를 너무 잘해서 행복했던 시간 네. 하나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강의를 너무 못해서 정말 슬펐던 일.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부터 할까요? 나쁜 것부터 할까요? 좋은 것부터 할까요? 그러죠. 네. 강의를 했었는데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네.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화장실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네. 눈물바람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왕따 비슷하게 조직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됐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감성 강의를 섞어서 했었거든요. 네.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시더니 그걸 남루한 그 현장 작업이셨으니까 네. 옷으로 저를 꽉 끌어안으시는데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데 주머니에서 조그만 걸 하나 꺼내주시는 거예요. 봤더니 꼬깃꼬깃 오래된 그 사탕, 알사탕 하나였어요. 근데 그걸 피곤할 때 드시려고 아마 두신 것 같은데 그걸 저한테 줄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손에 탁 쥐어주시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게 좀 행복하다, 뿌듯하다. 네. 내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강의를 또 못해서 힘들었던 거는 초창기 때 강의를 당연히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식당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식당에서 강의를 하는데 집어치워 그러더라고요. 집어치울 수가 없었죠. 저는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데 김치가 하나가 팍 강단이 아니고 제 앞으로 탁 날라오는 거예요. 김치, 먹던 김치가. 그래서 네. 제가 그때 그냥 강의를 진행하면 될 텐데 김치 여기까지 날리십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강의를 했더니 그분이 너무 화가 나셔서 먹던 이게 회사 배식 식당이었거든요. 식판 통째로 저한테 확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국국물에 뭐 반찬 다 뒤집어 쓰고 강의는 물론 할 수가 없었죠. 그럴 때는 어떻게 견디세요? 저 같으면 화가 나서 그냥 한번 붙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왜냐하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수모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때는 제가 너무 이런 상황이 처음 벌어진 일이었고 무서웠고 또 그분이 남자셨고 거기에 다 그쪽 분들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억지로 이렇게 막 위에 분한테 말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게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도망치듯이 나왔죠. 좋은 이야기만 들을 걸, 안 좋은 얘기도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좀 지금 그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좀 아직도. 자, 이제 강의 이렇게 하다 보시면 이게 이제 다 모든 청중들이 이렇게 다 나를 주목하는, 뭐 물론 스타 강의시가 그렇게 했지만 몇몇은 또 뭐 딴짓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꼭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잡아당기십니까? 꼭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교수 기법에서 고난이도의 질문 기법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있어요. 그 고난이도. 그분들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네. 졸고 있는 옆에 사람, 오. 뭐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뒤에 사람,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그런 사람의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긴장을 하죠. 어. 긴장을 하고 때로는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된다. 네. 그러면은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요즘에는 워낙 컴퓨터가 잘 나 있어서 강의 관련한 동영상 같은 거 재미난 걸 네. 중간에 한 번씩 쏴가지고 보여주는 방법 뭐 그런 것도 사용하고 이게 있습니다. 다 이제 노하우시다, 그죠? 네. 예, 다 공개하시면 또 재미없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강사라는 직업이 남 앞에 서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건데 처음부터 그럼 본인은 이런 끼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어떠세요? 처음부터 끼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결과가 아닌가. 아니 품성도 또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남 앞에 서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시면 이게 또 힘든 건데 어떤 제가- 어릴 때 뭐 어떤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네네. 부모님의 영향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 저희 아버님이 이 마을의 이장님이셨고요. 네, 어머님이 또 부녀 회장님을 하셨고, 그래서 네. 그 동네 이장님 집딸. 그래서 저희가 그 경로잔치,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걸 막 했었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막 그런 걸 우리끼리 역시 어릴 때 뭐. 할머니들한테 네. 보여준다고 연습을 했던 그 불려오짓을 좀 많이 했다고 보시면 불려오짓을 많이 되겠어요. 하셨다. 본인만의 어떤 특별한 이 뭐 화장 기법이랄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패션 기법들이 좀 있습니까? 이미지 관련해서 보면은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호감을 가거나 신뢰감이 가게 할 때,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적, 내적, 이 관계가 설정된 관계적, 이 세 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적인 부분은 뭐 복장, 뭐 헤어스타일, 뭐 이렇게 뭐 제스처, 네. 표정 뭐 이런 것들에게 조금 많이 신경을 좀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신뢰감이 가는 복장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신뢰감이 가는 복장은 어떤 복장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제가 하는 이제 강사니까 강사다운 복장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강사다운 복장 어떤 복장일까요? 근데 너무 정형화된 이게 트렌드, 이제 패션을 좀 바꾸고 싶어도 이렇게 잘 안 바꿔지는데, 이렇게 정장, 조금 신뢰감이 가는 무게감 있는 옷차림 이런 것들. 오늘도 이를테면 오늘 신경을 좀 많이 쓴 복장인데, 이것도 이제 평소 복장. 강의할 때 보통 네네네. 입으시는 복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주로 이제 오늘 입으신 옷은 흰 옷, 그다음에 까만 옷인데 네. 이런 무채색 계열들을 많이 입으시나요? 이런 거 입을 때도 있고, 여성 강의 갈 때는 네. 그 조금 화려한 색 어. 또 같이 공감대 그렇군요.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송 대표 모셨으니까 본전을 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얻어가야 되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앞서도 이제 소통 관련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 네, 또 네. 그런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네. 했는데, 자, 이 매력 지수를 높이는 어떤 이 대화법 팁으로 몇 가지만 좀 시청자들한테 좀 알려주시죠.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대화할 때 경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청. 이 경청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어떤 갈등 부분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비즈니스를 할 때 협상 부분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경청을 하실 때 그 사람의 진정성, 그 사람 내면 어떤 걸 하고자 하는가,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경청하시면서 계속 동의를 구하는 맞장구, 네, 뭐, 이런 걸 많이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매력 있는 대화법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들어라. 네, 일단 소통. 진정성 있게 들어라. 그렇죠. 몇 가지 더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듣고 이제 맞장구를 쳐줘야 되겠죠. 맞장구 쳐주고. 그분에게 맞장구를 쳐주고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질문 스킬을 이용하면 좋아요. 질문 예를 들면 스킬이야. 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관심인 거죠. 이런 질문들이. 예, 그런 걸 계속 통해서 이렇게 하면 서로 이야기도 굉장히 이어갈 수도 있고요. 이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경청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듣기 싫은가?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질문도 하면서 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자, 이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항상 이제 강의 보통 하실 때 이제 어떤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모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배우고자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
이런 건 어떤 말일까요? 그 성공한 사람들만의 독특한 이미지 기법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의식하던 의식 안 하던. 의식하지 않던 네.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미지라는 건데요. 네. 외적, 내적, 관계적에서 나오는,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둘을 만났을 때 인간관계가 들어가겠죠. 호감도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또 리더십 끌어가는가, 주도해 가는가, 그런 것들. 요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외적, 내적이 기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적인 것에서는 매너, 자기 에티켓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고요. 내적인 것에서는, 외적인 것에서는 상황에 맞는 복장들, 그것도 중요하다. 표정들, 네, 그런 게 삼박자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좀 사람이 만났을 때 좀 향기 나는 사람 같다. 향기가 나면 모여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 만날 때 선생님 강의 딱 생각하면서 복장도 신경 쓰고 뭐 표정도 이렇게 하고 뭐 골치 아파서 이거 잘 될까요? 이거 평소에도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훈련들을 좀 하면 될까요? 평소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인데 이제 표정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그림과 좋은 책과 이런 좋은 시들이나 이런 걸 많이 읽으면 이 몸에서 세로토닌이 엔돌핀보다 몇만 배 더 좋은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내가 표정 관리라는 일이 좀 되지 않을까. 스스로를 좀 즐겁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 그러면 저도 뭐 이제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보시기에 뭐 고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 좀 추천해 고쳐야 될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 제가 뵈니까 이제 완벽하신 것 같고요. 멋있으시고요. 처음 이렇게 뵀을 때 분장실에서 처음 뵀잖아요. 네. 표정 그때 무서웠습니다. 저도 긴장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밝은 표정을 하신다면 만나는 사람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좋으십니다. 그죠? 주제를 좀 바꿔서 요즘이 또 취업 시즌입니다. 그래서 네. 취업 이 준비생들 특히 면접을 어떻게 잘 보는지 이거 굉장히 신경이 많이 씁니다. 성공 면접을 위해서 송 대표께서 지금 수많은 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면접관들이 면접을 볼 때 외모를 볼까 안 볼까라고 물어보면 외모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당연히 외모를 봅니다. 근데 면접관들이 보시는 외모는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건데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얼굴의 생김이 아니라 얼굴의 표정, 들어올 때 인사하는 동작, 면접장에 들어오고 나갈 때 질의응답을 할 때 태도, 앉는 모습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게 외모,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런 걸 보는데 요즘에는 면접을 보기 위해서 성형을 뭐 코를 근데 그런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 중요하다. 네네. 이제 기업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개별 기업의 어떤 그 약간 이 기업 풍토라든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한국의 대표 기업들 보면 공통적으로 좀 원하는 인재상들은 어떤 인재상들일까요?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약간씩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다르긴 한데 인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인성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어느 기업이든. 네네. 인성이 가장 기준이 되어줘야 되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사회가 굉장히 인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위협을 많이 받고 있죠. 사람의 댐댐이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요. 조금 더 기업에 들어가면 조금 더 창의적인 사람 원하고 도전적인 사람 원하고 성실한 사람 원하고 근데 요것이 인성이 된 다음에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1세기 인재상은요 인성 부분이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또 지금 당장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는 다 자기들도 아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업 그 면접 담당자들이 좋아하는 옷차림, 뭐 헤어스타일 네. 한번 추천해 주시죠.
일단 면접 지원자라고 하면 내가 어떤 기업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 해당 기업에 먼저 가서 선배님들이시기 되겠죠? 네. 그분들의 헤어스타일과 복장을 한번 눈으로 보고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거기 또 차이가 있나 보죠. 왜냐하면 내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복장을 하면 안 되니까요. 선배님들은 먼저 보시고 오시고. 좋은 네. 아이디어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밝은 색상보다는 약간 어두운 색상이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면접에는 어두운 색상의 복장이 좋겠고 헤어스타일은 남자나 여자나 이마를 좀 훤히 드러내는 게 표정도 좀 밝아 보이고요. 좀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마를 드러내는 것이 좋은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밝은 표정하고 인사를 좀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면접에서 이제 이쁘게 이제 하고 신경을 써서 이렇게 가더라도 이게 말 실수하면 또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 특별히 요즘에 이제 이 면접 가서 자주 하는 말 실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긴장을 하거나 위축이 되면 내가 평소 말하던 습관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저도 지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떨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네. 전혀. 대화체에 보면 네. 닭가체와 요조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성인 경우에 요조체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면접에서 어리광스럽다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리광스럽기 때문에 닭가체를 좀 많이 쓰시되 닭가체만 많이 쓰면 무거워요. 그래서 적절하게 비율을 섞어서 이렇게 평소에 이제 질의응답지를 보고 많이 본인이 트레이닝하고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뭐 군대 가니까 닭가체는 확실하게 잘 쓰지 않습니까? 네. 너무 네, 딱딱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자, 또 면접도 그렇고 이제 이 말실수도 안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앞서도 말했지만 좀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면접 날짜를 받아본 친구들은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단기간에 이거 뭔가 좀 잘해야 되는데 단기 속성으로 이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주 뒤에 면접이다. 그럼 지금 뭐부터 해야 될까요? 2주 뒤에 면접이다. 그러면 일단 그 예상 질문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에 컴퓨터에 많이 잘 나와 있으니까 예상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본인이 반복 연습을 좀 해야 되고 거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면접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동작 같은 것들을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인사가 보통 이렇게 정중하게 서서 인사하는 게 습관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기 혹시 저 면접 앞두고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방금 이제 강조하신 게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들인데 또 이미지 메이킹 하면 또 정치하고 선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요즘 뭐 대선 열기가 한창 뜨겁습니다. 정치인 이미지 메이킹도 해보셨습니까? 네. 해봤습니다. 어떤 계기로? 정치인 이미지 메이킹은 사실 의뢰하시는 그분들에서 오픈되지 않으시길 원하시고요. 네네. 실명을 제가 밝혀달라는 건 아니고. 네네. 일반 이미지 메이킹하고 정치인 이미지 메이킹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일반 이미지 메이킹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비즈니스에서 이루어지는 메이킹이기 네. 때문에 그런 매너 쪽으로 좀 해드리면 되겠고 정치인 이미지 메이킹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부분이 많고 호소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뭐 대중 앞에서 연단에 어떻게 오르는 방법, 연단에서 어떤 제스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또 이런 TV 토론이나 이런 어떤 만났을 때 당사자들과 만났을 때 전략적인 타이, 슈트 네. 있는 방법이라든지 손의 제스처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청중하고 이렇게 호소력 있게 이렇게 만나고 악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악수를 하실 때 손의 힘의 세기 또 시선 처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트레이닝 되는 컨설팅 거죠. 하면 시킨 대로 잘 합니까? 정치인들은? 노력은 하시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면 바쁜 일정과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의외로 더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군요. 자, 그럼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제 대선 후보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가 보시기에 각 세 분의 어떤 이미지라 그럴까요? 비교해 주시면. 저희 박근혜 대표님은 한국의 어머니상이시죠. 그래서 옷을 이렇게 이제 입으셔도 항상 요즘 그분의 트렌드가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감이 가는 그분의 트렌드가 있고 그분은 말씀도 하실 때 굉장히 신뢰감이 가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잘 하시니까 뭐 특별히 예. 그런 건 없고. 그러면 네. 우리 문재인 후보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후보님은 요즘 TV에 보니까 팔을 이렇게 둥둥 걷고 굉장히 일을 하고 활력적인 네네. 예,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또 문 후보님은 워낙 이렇게 미남형이잖아요. 호남형이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웃지 않으시면 또 무서움, 옛날에 아버지 같은 무서움이 전달되기 때문에 표정 관리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굉장히 호감 있게 다가가지 그렇군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장 늦게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한 안철수 원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워낙 뭐 박식박학하신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뭐 잘 하시는 것 같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며칠 전에 보니까 그동안 흐르는 머리를 네. 예,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셨던데요. 출마 회견을 하고 난 뒤로는 머리에 약간 저는 그 머리가 좀 안 흘러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어제 보니까 머리에 이게 코디가 막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정리하신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습니까?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하셨겠죠. 자, 이제 중이 이제 자기 머리 못 깎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면 뭐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신데 우리 송인욱 대표님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미지 메이킹은 뭘까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네. 좀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제 가지고 가야 될 게 있겠다. 사람이 만나면 그래서 5가지를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네. 이 5가지가 뭐냐면 오력이라고 제가 하는데요. 오력. 네. 체력. 체력. 네, 이제 건강해야 표정 관리도 되고 운전도 맞습니다. 되고 맞습니다. 강의도 되고 그러니까 체력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네, 네. 두 번째 노력. 네, 그래서 이 일은 사실은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들이 워낙 많으시고 비슷한 강의가 많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노력 가져가야 되고요. 노력이 계속 되면 능력은 저절로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능력이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아우르는 그런 넓은 마음 씀씀이가 포함이 되어 있는 능력, 네. 그리고 매력, 매력. 매력이 있어야겠죠. 매력이 기신매, 힘력이래요. 그래서 네. 귀신에게 홀린 듯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강사님을 봤을 때, 참 매력 있는 여자다. 이런 느낌, 매력 가져가고 싶고요. 자, 마지막 하나. 마지막에는 이제 협력인데요. 이 일이 혼자 하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기업과 그 기관과 같이 연대를 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같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21세기는 같이 융합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져가면 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토크쇼가 아니고 제가 강의를 듣는 기분이네요, 자꾸.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송인욱 대표께서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제 대표 강사시기 때문에 따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배우고자 하는 분들. 네. 제자들도 좀 있으시죠? 네. 울산에서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네. 그분들의 시작이 MCS가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요. 네. 또 그분들은 명절이나 스승의 날에 이렇게 찾아오세요. 고맙다. 이런 일을 하게 돼서 자기도 행복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굉장히 기특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렇군요. 네. 자, 제가 아까 5가지 오력을 갖고 가시겠다는 말씀 속에 아주 건강한 욕심들을 계속 이렇게 갖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활동하시겠다는 느낌을 네. 제가 받았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일을 앞으로 하시고 싶으실 텐데, 뭐 간단하게 앞으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신지 끝으로 좀 시청자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죠. 울산에는 사실은 이렇게 전인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잘 없다 보니까 기업체나 기관에서 교육을 이렇게 컨설팅을 받을 때 장소 섭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로 인근 가까운 경주나 부산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울산의 돈이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네. 저와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울산에 제대로 된 교육관을 한번 만들어서 좀 친절한 따뜻한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있고요. 네. 또 제가 요즘 하는 교육 중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북한의 세터민 네. 이런 분들도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같이 따뜻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울산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목표고 바람 이런 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한 에너지를 주시는 우리 송인욱 대표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는요, 이 지식 강연이라 그래서 꼭 뭐 어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컨텐츠가 있으면 이제 대중 앞에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미지를 좀 더 잘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들이 중요해졌는데 그런 능력들을 북돋아 주시는 우리 송인욱 대표 같은 분들이 좀 더 많아져서 우리 사회가 더욱 소통되고 더욱더 또 건강하게 협력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와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